대한광통신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4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44분 정확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이 방금 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나요? 제가 지난주 내내 강조했던 시나리오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오늘이 바로 2차 랠리의 시작점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종가 16,020원, 거래량도 지난주 횡보와 하락에서 나온 이 거래량들을 전부 다 뛰어넘는 6,4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력은 예상대로 경고 딱지가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기세가 내일 투자 경고 재지정이라는 덫을 피해 어디까지 솟구칠 수 있느냐예요. 제가 이 내용 오늘도 빠르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이 왜 고가 24%에서 멈추고 살짝 내려오며 종가를 16,020원에 맞춰놨을까요? 상한가를 갈 힘이 없던 걸까요? 아닙니다. 자, 세력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억지로 상한가를 밀어 올렸다면 내일 투자 경고 재지정 요건을 피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을 거라는 거죠. 세력의 목적은 이 투자 경고 딱지를 떼어낸 채로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파란색 선 있죠? 11선의 저항을 확인하며 적당히 매물을 소화하고 내일 본격적인 추가 랠리를 위한 최적의 종가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들이 설계한 내일의 목표가 이 공시를 보면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할 건 조금 더 내려가서 이 5번 투자 경고 재지정 여부인데요. 자, 내일 4월 28일부터 최초 판단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 경고가 재지정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 뭐냐? 바로 이 거래일 전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바로 3번입니다. 자, 이 거래일 전이면 지난주 금요일 4월 24일 자, 이때 종가를 기준으로 하겠죠? 자, 이때 종가는 13,36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40%를 추가하면 정확히 18,704원이 나오는데요. 자, 즉 내일 대한광통신이 아무리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도 종가를 이 18,704원 아래로만 조정하게 된다면 투자 경고 재지정이라는 족쇄 없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현재가 16,020원에서 약 16%에서 17%의 추가 상승 공간이 안전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도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판단일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4월 10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자, 이 4월 10일의 종가는 17,770원이에요. 자, 이걸 재지정이 되려면 이 가격도 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세력이 내일 주가를 17,770원 위로 강하게 올린다면 시장은 이제 진짜 정고점인 22,000원에 탈환하러 가는구나 하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제 세력은 영리해요. 이 17,770원은 시원하게 돌파시키되 재지정 데드라인인 이 3번 18,704원은 넘지 않는 18,000원 초반대에서 종가를 형성하며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게 바로 공시 데이터와 수급을 이용한 세력의 고단수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자, 2번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4월 24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면 4월 24일의 종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360원으로 애초에 이 1번과 3번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 대한광통신의 목표가는 상한가가 아닙니다. 재지정 리스크를 영리하게 피하면서 정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18,000원대의 안착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터진 이 6,400만 주의 거래량은 내일 이 18,000원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강력한 화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나온 이 짧게 나온 윗골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력은 지금 이 공시 수치를 지키면서 아주 정교하게 위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 전략은 명확해요. 자, 오늘 종가가 16,020원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내일 오전 눌림목이 나오면 15,500원 여기에 지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보유자들은 목표가를 일단 18,700원 직전으로 잡으시되 주가가 내일 이 18,700원 근처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시고 비중 조절을 추천드린다는 뜻이에요. 제 종가가 이 가격에서 안정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세력이
작정하고 이 18,704원 이 데드라인을 뚫고 상한가까지 주가를 올려버리게 된다면 이건 투자 경고 재지정 따위 상관없다. 그냥 연상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미 이 공시 숫자를 다 계산해 놓고 내일 대응 전략을 다 세워놓으신 분들은 하시던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장중에 주가가 18,000원 위에서 미친 듯이 요동칠 때 이걸 여기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해야 할지 혼자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이 전업 투자자분들이 아닌 이상 제 영상 보시는 대부분이 다 그러실 텐데, 자, 그분들을 위해서 상단에 번호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5791-5362 제 번호로 대한광통신이니까 대한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연락처를 저장해 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투자 경고 재지선 공시를 이용해 이 세력들이 노리는 진짜 타이밍을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를 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을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은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 화이팅, 대한 힘내라, 자,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에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바이오주들이 먼저 급등을 만들어 줬었는데 저는 이때 오히려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 있죠. 이 골판지 회사들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자,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여기로 대한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이 큰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깊게 연관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정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